21세기에 이런 집안이 있을까요? 20대에 겪은 저의 시댁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다이내믹한 집안이었습니다. 그간 몇 년의 시간이 억만겹의 세월처럼 느껴지네요. 공개적으로 내 얘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올리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제 시댁 얘기 들어봐 주세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요즘 유행하는 어플에서였습니다. 놀려고 만나는 불건전한 어플은 아니었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결혼정보회사는 왠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들과 엮이기는 싫은데 소개팅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한 검증된 소개팅이 목적이었던 제게 딱 맞는 미팅 주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호스트에게 일정 금액을 내야 참가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조건을 보는 것, 안 보는 것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스트는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남녀 프로필, 성비를 고려해 작은 파티를 주최하고요. 단체 와인 파티도 있고 카페에서 돌아가며 대화하는 차람 미팅도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제정신의 사람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낮에 하는 차를 마시는 단체 미팅을 신청했어요. 생각보다 20대도 많이 한답니다. 재작년 봄이었습니다. 정말 벚꽃은 누구에게나 이쁜 거겠죠. 결혼에 대해 별 생각은 없었지만 곧 있으면 20대 후반이 된다는 것이 압박처럼 느껴지던 26의 봄. 핑계 같지만 저는 만개한 벚꽃에 홀려 단체 미팅을 신청했어요. 대학 4년, 취업 3년 동안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이 바쁘게만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 27이 떡하고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아서 급 우울했습니다. 솔직히 학교가 딸리는 것도 아니고 외모가 부족한 것도 딱히 부끄러울 만한 것이 있는 집도 아닌 제가 남들만큼 나이를 즐기지 못하며 살았다는 게 확 머리를 내리치더라고요. 어머,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 사실 지금도 어리고 그땐 더 어렸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나 싶어요. 너무 평범하게만 살아와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경험은 돈 주고도 산다고 하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버지 아쉬웠던 그해 봄. 재미 반, 진심 반으로 나간 단체 미팅 자리는 너무 설렜어요. 남자 10명, 여자 10명. 돌아가며 대화를 하고 호스트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익명으로 낸 다음 사랑의 짝대기처럼 각각 자신을 선택한 사람이 공개되고 인연이 되는 겁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비뽑기로 첫 대화 상대를 마주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상대는 외모부터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콧구멍 아래로 길게 삐져나온 콧털, 50대 아빠한테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그 콧털이 나부끼는 것 때문에 자꾸만 시선이 그쪽으로 가서 도통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도 안 나요. 두 번째 대화 상대는 입이 기억이 납니다. 마그네슘이 모자란 건지 저 때문에 떨리는 건지 말할 때마다 입술을 타르르 떠르리는데 내 시선은 또 그 남자의 입술에 딱 꽂히더군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고 입술만 떨리는 것 보면 영양 부족이겠죠? 3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얼굴은 왜 이렇게 늙은 건지 호스트가 분명히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다 확인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외모 비하 죄송합니다. 하지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외모라 어쩔 수가 없더군요. 무엇보다 제가 20대 중반이었으니 너무 들어 보이는 사람은 부담스러웠어요. 떨리는 마음에 참가자 10명을 다 훑어보지 못했지만 이런 곳에 괜찮은 남자가 나올 리 없지라는 생각으로 4만 원 날렸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웃음기를 잃어가던 중 마지막 남자와의 대화 시간이 왔고 저는 연신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이 근처 사는 친구나 불러내서 맥주나 마셔야지 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완석이라고 해요. 네, 반가워요. 저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반복되는 자기소개를 하며 얼마 안 남은 쓰디쓴 커피를 마시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심, 바, 따. 안 그래도 큰 눈이 더 커졌어요.
그는, 왜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 아니요. 제가 아는 누군가와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아, 제가 좀 훈남이죠. 호탕하게 고른 이를 보이며 웃는 그는 내가 찾던 이상형의 남자와 가까웠어요. 하얀 피부, 수북한 머리숱, 쌍꺼풀 없이 가로 길이가 긴 눈, 갈색 눈동자, 생기 있는 입술, 하얗고 왠지 남들보다 많아 보이는 치아까지, 그리고 앞선 남성분들만 보다 더 돋보이는 그의 매너 있는 목소리까지 완벽해 보였죠. 얼마 만에 나대는 심장인지 저는 이미 다 마신 커피잔을 들고 없는 커피를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기 커피 다 드셨는데. 아, 그러네요. 제가 좀 피곤해서 정신이 없었네요. 아, 많이 피곤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이라 더 그렇죠? 그래도 완석 씨 덕분에 피곤이 막 가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건지 이 사람과 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이대 버렸어요. 되게 화통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네, 자리마다 다르긴 한데 인싸 중엔 아싸, 아싸 중엔 인싸라고 해야 할까? 적당히 분위기 잘 맞추고 매사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나서는 걸 싫어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해야 할 때는 또 하는 편이고 평소엔 정적인 취미를 좋아하고요. 특히 인문학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윤종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필라테스를 주 3일 이상은 나가고 있어요. 운동을 잘하진 못하는데 하고 나면 확실히 뭔가 스스로 발전하는 기분이 들어서요. 마음도 몸도 물론 독서도 틈틈이 해요. 저는 책은 가리지 않고 읽어요. 베스트셀러도 읽고 좋아하는 소설가가 소설을 내면 알람을 해두고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요. 제 평범한 질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뭔가 미안한데요. 너무 재미없나요? 아니요.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어렵잖아요. 자기소개 독서와 운동이라고 쓰는 사람 치고 진짜 실천하는 사람 몇 없을걸요? 그건 진짜 그래요. 그와 저는 별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쿵짝이 잘 맞았어요. 사실 남녀 사이에 취미고 특기고 다 중요하지 않죠. 이렇게 호호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호감이 있다는 거죠. 연애를 너무 안 해봐서 그땐 그게 정말 천생연분이라서 그렇구나 생각했지만요. 여튼 그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도 나와 같기를 바라면서 단체 미팅 마지막 단계인 호스트의 사랑의 짝대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한낮에 커피 한 잔, 단체 미팅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나와 마음이 통한 사람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대망의 결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성공 커플만 발표합니다. 처음 각자 번호 배분해드렸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기 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손들어 주시면 되세요. 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 오늘 커플은 딱 한 커플 성사됐습니다. 어머나, 두 분이 같은 번호네요. 남자 10번, 그리고 여자 10번 축하드립니다. 두 분 전화번호 주고받고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그는 그렇게 서로를 택했고 저는 속으로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초고속 찐연애가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집도 가까웠고 그를 알면 알수록 저와 맞는 구석이 많았어요. 만개한 벚꽃이 지기 전에 그와 여의도 벚꽃을 함께 보며 제 연애도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좋아. 왜? 아껴둔 내 순정을 오빠한테 다 줄 수 있어서. 뭐? 나도 고마워. 오빠, 그런데 오빠는 결혼 언제쯤 하고 싶어? 결혼? 응, 결정사는 아니지만 결혼 생각이 있으니 미팅 신청도 한 걸 거 아니야. 아, 나는 사실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는 편은 아니고 나도 너처럼 현실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아서 마음 맞는 사람과 연애부터 하고 싶어서 신청한 건데 왜? 너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 나도 뭐 아직 젊으니까 급하게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서른은 넘기고 싶지 않아. 나 너무 옛날 여자 같은가? 아, 너 아직 26이니까 천천히 봐도 되지 뭐. 사실 전 결혼이 빨리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제 삶이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느꼈지만 이 연애를 실패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기분이 들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이라도 나도 당장 하고 싶어 라고 해주길 바랬나 봐요. 왠지 남자친구가 급하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철이 없었죠. 그런데 누구나 콩깍지가 씌면 그런 말 한마디도 서운하잖아요. 저는 결혼이 언제가 됐든 이 남자도 제게 같은 믿음과 확신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애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마음이 더 그랬어요. 좀처럼 결혼은 먼 이야기처럼 말하는 그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는지 떠보고 싶었어요. 오빠, 내가 생각해봤는데 물론 아직 우리가 젊지만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이지만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고 결혼하고 싶지가 않아. 미성숙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만큼 오빠한테 진심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오빠는 그런 것 같지가 않네? 왜? 나도 너밖에 없는데? 나도 너 외에 다른 사람 생각해 본 적 없고 다른 사람을 더 알아보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 그래. 그런데 나는 오빠에게 확신을 받은 적이 없어서 뭔가 항상 모자란 기분이 들어. 나만큼 오빠가 나를 미래의 배우자 삼으로 여기는 건지 그냥 연애만 하고 싶은 건지 마음이 싱숭생숭해. 내가 너무 철없고 부담을 주는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 오늘 기분이 조금 그래서 오늘은 이만 헤어지고 다음 주에, 아니, 다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는 못 봐? 금요일에 회식이 있는데 회사 사람들이 너무 술을 좋아해.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연애하고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회식 참석하면 주말엔 또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다다음 주에 보아요. 사실 회식이고 뭐고 그런 것보다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래서 연애가 힘든 것인가? 왜 오빠는 남들처럼 빈말이라도 몇 년 안에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을 못 해주는 건지. 남친 나이가 28살인데 이렇게 결혼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 20대는 그냥 이대로 다 가버리는 건 아닌가 불안했고요. 그랬다니 말해? 알겠댔지 뭐. 네가 봐도 오빠는 아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지. 내 남자친구는 지금도 결혼하자고 난리야. 니네 오빠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니네 오빠랑 동갑인데 내가 남사친도 많고 하니까 불안한가 봐. 귀찮아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좀 비정상 같지? 비정상이라기보다 내가 너보다 연애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남자는 돈 돌아가면 찐 진심이든 뭐든 자꾸 미래를 그리는 말들을 많이 하는 듯. 그리고 계속 확인받으려고 하고 결혼이 아니어도 애정을 확인하는 듯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지? 응. 근데 너희 둘은 좀 바뀐 것 같다. 맞아. 그게 가장 서운한 것 같아 나도. 친한 친구의 말을 들으니 더 심란해지더라고요. 처음부터 한눈에 반한 건 저 혼자였던 것 같고 그는 그냥 단순히 연애할 상대를 만나려고 참가한 건데 나만 천생연분을 만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혼자 지쳐서 주말 내내 전화기를 그냥 꺼놨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전화기를 다시 켰더니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무슨 일 있어? 야, 너무 걱정이잖아. 아, 미안. 그냥 몸도 피곤하고 여기저기 알림만 올리는 게 귀찮아서. 나 지금 너희 동네야. 10분 후에 나올래? 왜? 잠깐 보자고. 아, 오빠 나 지금 너무 피곤한데. 내일 일도 가야 하고 오빠도 여기 가야지. 얼굴 좀 보자. 할 말 있어? 심각해 보이는 남자친구의 말에 이렇게 우리가 헤어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하는 사람이라 갑자기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말도 없이 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연락이 계속 안 됐잖아. 미리 말을 하고 올 수가 없었지. 응, 미안. 그건 너 그때 말했던 거 있잖아. 뭐 확신, 믿음, 그거, 그리고 우리 결혼에 대한 거. 응,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해본 말이야. 사실 너한테 내가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설마
애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뭐? 너 때문에 내가 진지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위기 잡아? 어떻게 생각하면 별건 아닌데 내가 선대독자야. 선대독자.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거 따지나? 그게 왜? 그러니까 보통 집안이랑은 좀 달라. 할머니도 아직 정정하신데 함께 살고 있고. 그건 아는 얘기잖아. 곧 아흔이시라며. 음. 그런데 그래서 내가 좀 귀하게 자랐어. 사실 집에선 결혼을 빨리 하길 바래. 진짜? 그런데 왜 오빠는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었어? 혹시 집에서 내가 마음에 안 차는 조건인 건가? 그런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남자친구는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려는 비밀은 뭘까? 온갖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 머릿속에서 엉키기 시작했어요. 아, 뭔데? 빨리 말해봐. 난 뭐든지 들을 준비 돼 있어. 그 전에 너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변해? 너 프로젝트에 있는 주도 어떻게든 짬내서 나 만났는데 이번 주는 쉰다고 그러고 전화도 꺼놓고 그랬잖아.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확실한지 나도 알고 싶어. 그 다음 다 털어놓고 싶어. 그건 내가 마음이 흔들렸다기보다 오빠가 나에 대한 마음이 나보다는 아닌 것 같아서 혼자 머리가 복잡했어. 좀 쉬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연애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거야. 어찌됐든 내가 자꾸 오빠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변한 건 절대 아니야. 그래. 사실 우리 집이 제대로 아이를 낳는 게 쉽지 않았대. 이상하게. 그래서 할머니도 그 시절엔 더 일찍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30대 중반에 낳았어. 아, 그러고 보니 나이차가 꽤 나시는구나. 그 시절엔 20대 초반, 빠르면 10대 후반에 결혼하고 그러지 않나? 결혼하고 15년 동안 아이를 못 가지다가 어렵게 가진 게 아버지야. 소박당할 뻔했다고 늘 말씀하셔. 할아버지가 속도 많이 썩히고. 아, 그 시대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그런데 고모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충조할게. 15년 동안 아들을 못 가지다가 어렵게 가졌다는 거지. 게다가 우리 어머니도 비슷해. 어머니가 오빠를 늦둥이로 낳으셨댔지? 그런데 오빠 위로 누나 둘이나 있으시잖아. 사실 넷이었대. 뭐? 그럼 두 분은? 이런 말 뭐하지만 지우셨대. 뭐?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 그럼 다행이게. 딸이라는 이유로. 뭐? 그런 집이 아직도 있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대대로 아들이 귀하고 남아선호 사상이 좀 심해. 어머니도 나를 마흔에 낳고 그 전까지는 할머니한테 엄청 구박을 다 하셨나 봐. 나 낳고 어머니가 이 집안의 왕이 됐고. 그런데 할머니도 어머니도 본인들이 그렇게 당해놓고도 여전히 그래. 손주 며느리가 아들 낳기만을 바라시고 그래서 나보고 결혼도 빨리 하라고 그러고 기도 엄청 세셔. 나한텐 천사같이 대하는데 딸들한텐 막대하셔. 심지어 옛날에 누나들 대학도 보낼 필요 없다고 하셨어. 어머, 신기하다. 그런지 처음 봐 나는. 그런 집안에서 오냐오냐 자랐지만 나는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누나들은 나를 미워했고 아버지도 전할 때 나와 비슷했지. 뭔가 주눅이 들어 계시고 가장으로서 목소리를 못 내셨고 어머니는 나를 낳고 집안의 왕으로 등극하셨지. 그리고 자신이 다 한 걸 아버지한테 풀기도 했거든. 암튼 할머니 어머니 두 분 다 아주 기가 세셔. 그렇구나. 사실 아이를 낳는 건 부부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특히 딸 아들을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런데 이런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지. 그래서 난 대학 때부터 연애는 거의 안 했고 관계가 발전할 것 같으면 도망치기 바빴던 것 같아. 그랬구나. 나도 네가 너무 좋은데 네가 이런 우리 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무런 확신도 줄 수가 없었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오빠 잘못도 아니고.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결정했죠. 남자친구를 그 집에서 구해오겠노라고 호언정담했는데 상견례부터 정말 다이내믹했습니다. 엉덩이가 좀 작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놀래? 언니 모자 키가 몇인가? 저 162인데요. 왜요? 키는 괜찮은데 너무 말랐어. 골반이 작아. 왜 이러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이 오시기 전 화장실에서 마주친 시할머니는 다짜고짜 제 엉덩이를 주물럭거리고 골반을 꽉 잡았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90이 가까운 시할머니의 손을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펼쳐질 상황에 비하면 약과였죠. 저희 부모님 앞에선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두 분이 세트로 달려드셨어요. 저희 애가 아직 집안일도 잘 못하고 어려서 걱정이 많지만 두 아이가 다 서로 너무 좋다고 하니 예쁘게 봐주시고 잘 가르쳐 주셔요. 윤정이랑 여기 아가씨 외에 다른 자식은 없으세요? 네? 혹시 아들이 있었는데 사고로 잘못됐다든가? 네? 그런 일은 없는데요.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윤종이랑 윤종이 여동생밖에 없는데 자매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알겠다. 혹시나 해서 내가 걱정돼서 다시 확인한 것뿐이야. 여보, 상견례 자리에서 목소리 줘. 당신은 조용히 해요. 그럼 사돈 아래는 형제가 어떻게 돼요? 저는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도 알아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그건 다행이네. 그런데 사부인, 젖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늙어서 그렇게 큰 건가? 윤정이는 처지 작아 보이던데. 어머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좀. 그날 당황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제 생애 가장 끔찍한 식사날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냐고 만류하셨고 저는 당시엔 정말 눈에 삐었는지 울고 불며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혼 5년은 독립해서 살겠다는 약속을 받은 터라 그 사이에 나아지지 않겠냐고 설득했어요. 시댁은 대놓고 아이를 빨리 낳길 바랬는데 저희는 아직 20대니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어 했지만 시모는 그대로 지켜볼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일이세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그건 아니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한테 이거 주려고 왔다. 이게 뭐예요? 네가 너무 말라서 회사 일에 살림까지 살아야 하니 좀 힘들겠어? 어머나, 감동이에요, 어머니. 감동은 무슨? 무서워 보이기만 했던 시어머니는 츤데레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 보약을 주고는 휙 하셨죠. 저는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며 살갑지 않아도 이런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친구들에게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실체는 얼마 안 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약이야? 내가 좀 허약하긴 했잖아. 전에 때도 운동을 해도 체력도 약해서 잘 못 따라갔고. 아우, 시어머니 무섭다더니 너무 다정하시네. 그치? 그런데 이 약 먹고 속이 미식거리고 좀 현기증도 나는 것 같아. 뭐? 너랑 안 맞는 거 아니야. 당사자가 안 가고 그냥 약 지은 것도 좀 깨름칙하긴 하다. 그런가? 여기 번호 있네. 혹시 모르니까 어떤 성분인지 전화해서 물어봐봐. 네 체질이랑 안 맞을 수 있잖아. 그래, 한번 물어봐야겠다. 뭐라고요? 임신 잘하는 약이요? 네, 시어머니께서 며느님 사랑이 대단하시던데요. 6개월치를 한 번에 끓이셔서 다음 달에도 배송하라고 저한테 주소도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날로 시어머니가 준 한약은 다 버렸어요. 그런데 약발이 통하긴 통했는지 얼마 안 있어 제가 임신을 했죠. 와, 고마워 윤주아. 고맙긴 여보도 고생했어. 알게 모르게 어머니랑 할머님이 계속 연락한 거 알아. 알고 있었어? 응. 우리가 아직 젊은데 생각보다 빨리 아기를 가졌지만 그래도 이제 시댁 어르신들도 좀 안심하시겠지? 자기 덜 괴롭힐 거야. 난 그것도 너무 좋고 우리 세 식구 이제 좀 완전히 독립해서 잘 살아보자. 그런데 뭐 걱정될 만한 게 또 있나? 아이가 아들이어야 할 텐데 말이야.
아, 미안. 난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준다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집이 워낙 그 부분이 예민하니까 걱정돼서 말이야. 걱정 마.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오빠 설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서운한 건 아니지? 난 언제든 네 편이지. 그리고 나도 이제 아빠잖아. 와, 우리 여보. 완전 멋있다. 사랑해, 여보. 내 가족 안에서 어딘가 주눅된 모습이었던 남편은 자신도 이제 아버지가 됐다며 마음을 다잡았고, 저는 남편의 염려처럼 혹시나 딸이 태어나면 시댁에서 어떤 짓을 할까봐 걱정됐지만 엄마의 초인적인 힘이랄까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우리 편이 아니었나 봐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용기를 가졌지만 성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시댁은 저희 애가 딸인 걸 알고 저에게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약을 먹고도 그래? 참나, 그 약이 얼마짜린데 약발도 안 들어. 혹시 니네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니, 저 지금 임산부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나, 누굴 닮아서 또 말대꾸야? 너 또 네 남편한테 꼬지르지 마라. 너도 이끼 들었을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산대적자인가? 너 아들 못 낳으면 난 네 결혼 생활 책임 못 진다. 전화 끊을게요, 어머니. 그 이후 시간이 나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임산부인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할 지경이었고 시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지금 몇 개월이지? 5개월 들어섰어요. 잘 붙어 있다니? 네, 아이 공감하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아니다, 끝난다. 마치 제 아이가 유산이라도 되길 바라는 것처럼 시기별로 확인 전화를 거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은 두 사람이 집에 불쑥 찾아와서 제 배를 만지는 것처럼 하면서 꼬집기도 했어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아니, 배가 물렁물렁한 게 좋다고들 하더구나. 그래서 마사지를 좀 해주려고 한 거지. 내가 따로 배워온 거야. 누워봐. 그래, 누워봐. 나는 네 아랫부분 마사지 좀 해주마.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저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저 출산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허락하기 전까진 집에 오지 마세요. 어머나, 너 지금 노쇠하신 시할미와 시애미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른 거니?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네 허락을 받고 와야 돼? 그러니까 괘씸하구나 아주. 그날은 정말 제 머리에 뚜껑이 있다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으시니 음성을 높인 적이 없었는데 제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는 기분을 느끼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만삭인 저를 마사지 해준답시고 꾹꾹 누르고 꼬집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과 마주하고 서 있는데 이러다간 저를 덮치고 배를 내리치는 건 아닐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112에 전화를 해야 하나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두 분 무슨 일로?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랑 할머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네 마누라 잡아먹니? 뭐 하기는 뭐래? 어리선유 왔어? 오늘도 고생했다. 혼자 돈 버느라. 다른 게 아니라 할미가 만삭 손주 며느리 걱정돼서 산전 마사지 배워서 해주려고 했더니 얘가 기겁을 하지 뭐니. 아이고, 이 할미가 온몸이 아픈데도 여기까지 왔더니 이렇게 난리다 얘가. 할머니, 감사한데 요즘은 다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니까요. 돌아가세요. 택시 불러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약속 없이 집에 오시는 거 이제 좀 삼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내가 이러려고 마흔에 아들을 낳았나. 그 고생하며. 며느리에 이어 손주 며느리까지 잘못 들였더니 내가 100살이 다 돼서 이렇게 고생하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못 들었으면 됐다. 뭐라고 하셨냐고요? 지금 택시 곧 도착하니까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그리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인정이 순산하기 전까지 허락 없이 집에 오지 마세요. 어떤 이유에서든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저 정말 가만 안 있어요.
우리 손주 왜 이래? 할머니 무섭게. 갈게. 저는 막달에 피가 비칠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의 보호 아래 첫 아이를 순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댁은 정말 오지도 않았어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딸이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딸의 첫돌도 모터로 하냐면서 참석하지 않으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 친정 식구들과 작게 식사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음에도 축복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미친 집구석이야. 쉬, 솔직히 요즘 세상에 애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야. 솔까, 이 용감이다. 니네 오빠는 천사 같지만 나 같으면 못 살아. 오빠라도 내 편 들어서 내가 콧구멍으로 숨 쉬고 살지. 아니면 숨막혀서 벌써 튀졌을 듯. 어머, 너 왜 이렇게 말이 험해졌냐? 너답지 않네. 그랬나? 헤헤, 너 얼굴도 말도 도끼가 가득해. 지지배야. 딸 키우는 엄마가. 그래, 내가 딸 봐서라도 참아야지. 아니야, 이게 참는다고 될 일이야? 어떻게 첫 손주 생일 파티도 불참하냐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온 거야? 시아버지만 이쁘다고 좋은 돈 영상통화 몰래 하시고 한 번 오시기도 했고. 미쳤다. 같은 여자들이 더해. 안 그냐?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니네 시엄마 그렇게 시할머니한테 당했다더니 어쩜 그래. 자기 딸들한테도 그런데? 자기 딸들도 우습게 봐. 아니 자기 딸들도 아들 안 나오면 뭐라 하냐고. 남편 누나들은 아들 딸 골고루 낳았는데 지금 벌써 대학생이랑 중고딩이거든. 그런데 웃긴 게 딸이든 아들이든 신경도 안 썼대. 산후조리도 안 해주고. 어떻게 된 게 모성애가 아들한테만 발도하냐. 그게 모성애냐. 내가 자식 낳아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미친 사람들 같아. 야야, 그래도 오빠는 자기를 낳아준 사람들이잖아. 입 조심해. 지금 이 상황이 가장 마음 불편한 사람이 네 남편이야. 휴, 내 맘 같아선 인연 끊었으면 좋겠어 아주. 딸이 걷기 시작하자 시모와 시할머니가 다시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아이가 걷고 말하니 이쁘니까 마음이 풀렸나 싶어 저도 다시 마음을 열려고 했어요. 아구 까꿍 내 새끼 잘도 걷네. 우리 며느리 닮아 이쁜 같다. 그렇죠 어머니? 그러네. 웃는 게 딱 윤정이 반박이네. 예. 이제 몸도 충분히 회복될 만큼 됐을 것이고 유리도 다 컸으니 둘째 가져야지. 둘째요? 그래. 네가 언제까지 젊을 줄 아니? 요즘은 세상이 별에서 30대인 애도 못 가진단다. 옆집 할망구네 며느리도 지금 5년 동안 집에 지가 주사 놓고 임신하려고 발악을 하더라. 더 늦기 전에 노력해야지. 아, 오빠랑 아직 거기까지 상의한 적이 없는데 아직 유리가 너무 어려서요. 가진다고 해도 좀 텀을 갖고 가지고 싶어요. 영미와 둘을 케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댁에서 봐주시는 것도 아닌데. 시모와 시할머니의 수작이 눈에 뻔해서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어요. 돈을 보태줄 것도 아기를 봐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애를 또 가지라는 건지.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저러는 거라 딱 소리 보였죠. 그래, 그건 니네가 알아서 잘하고. 네가 초산에다 원체 몸도 허약하니까 걱정되네. 어머니, 저 한약 안 먹어요. 또 지으실 생각은 마셔요. 아니 내가 한약이 아니라 건강에 좋아지는 비법을 좀 배워왔어. 너 언제까지 아기만 볼래? 커리어 생각하면 복직도 해야지. 요즘 여자들은 자기 커리어도 중요하잖니. 그렇긴 하죠. 경력 단절이 오래되는 건 저도 좀. 자, 이거 봐라. 내가 다 적어왔다. 시어머니가 적어온 건강해지는 비법들은 납득이 가면서도 좀 이상했어요. 첫째,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라. 둘째, 남자들이 입는 트렁크 팬티를 입으라. 아래 통풍이 잘 되게 하라. 셋째, 저는 야채를 많이 먹고 남편은 고기를 많이 먹게 하라 등 이외에도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어머니, 겨울인데 찬물에 샤워하면 감기 걸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건강해지는 비법인데 왜 그이는 윤희를 먹고 저는 채소를 먹어요? 너랑 같이 사는 사람과의 합이 중요한 거야. 왜 여자가 임신하면 남편이 입덧을 대신하는 것처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몸에 합이 맞는 음식이 중요한 게지. 저는 당연히 두 분에게는 알았다고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분의 바람이 정말 이루어진 건지 피임한다고 했는데 덜컥 둘째가 생겼지 뭐예요. 어머 나 축하한다. 내가 그렇게 정화수 떠놓고 밀었더니 됐구나 됐어. 네? 뭘 비셨는데요? 너 둘째 가지라고 빌었지. 그리고 그때 내가 하라고 한 것들 잘 실행했지? 건강해지는 비법이요? 네. 그럼 됐다. 다음에 갈 때 몇 가지 더 일러줄 테니까 기다려라. 네, 그러세요, 그럼. 시할머니와 시모는 저희 둘째가 아들일 거라고 맹신하며 그날부터 먹지도 않는 최고급 야채와 고기를 싸가지고 왔고, 제가 고기를 먹을라 치면 손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제가 슬슬 본색을 드러냈죠. 너,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안 그러신다더니 또 아들 타령이세요? 아들 타령? 너 우리 아들이 3대 독자고 네가 낳을 아들이 4대 독자인 거 모르냐? 아들 둘만 낳아라. 그럼 내가 이러지도 않을 테니. 이렇게 풀만 먹다간 빈혈로 애 낳기 전에 쓰러지겠어요. 아니야. 무슨 소리. 니네 어머니도 안 쓰러지고 애를 셋이나 낳았단다. 그래. 얘 엄마도 네 남편 낳는데 그 고생을 했지만 결국 네 남편을 낳지 않았겠니?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단다. 너도 그 기분을 느껴봐야지. 이왕 여자로 태어났으면. 이번에 정말 뱃속부터 추석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좀. 이거 전라도 유명한 무당집에서 아들 낳는 물이라고 내가 돈 주고 사온 거야. 이거 매일 베란다에 반 그릇씩 떠다 놓고 피고 또 빌어. 아들 낳게 해달라고. 다 쓰면 또 사다 줄게. 두 할머니의 정성이 갸륵했지만 저는 정신병이 도질 것 같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구설이 먹고 다시는 안 그런다더니 배 부르기 전에 태교 여행을 가자며 강릉을 찾았어요. 그런데 입덧도 심한 저를 터다 쪽으로 자꾸 데려가더라고요. 어머니, 저 속이 안 좋고 몸도 으슬으슬해서 혼자 다녀오세요. 여기 얼마나 이쁘니? 좀만 더 걸어가면 돼. 곧 어두워질 텐데요. 얼른 조금만 더. 어머니, 이 사람 힘들대요. 다 왔어. 바로 여기네. 저 바위 사이로 지나가면 돼. 저 배 나와서 저기 못 지나가요. 아직 몇 달도 안 됐는데 무슨 배야. 저기 너무 좁아요. 어머니, 또 이번에는 뭐예요? 가족 여행 겸 태교 여행 하자더니 또 무슨 짓을 꾸미시는 거예요? 여보, 그만 나 힘들다 그냥 들어가자. 잠깐,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어. 이 시엠이 소원이다. 70 먹은 노인네 소원도 못 들어주니. 시어머니는 아슬아슬하게 붙은 큰 바위 사이를 저보고 지나가라고 하더군요. 그곳을 비집고 통과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손까지 싹싹 비는 시어머니를 거절할 수 없어서 저는 겨우 그곳을 통과했어요. 이번 여행도 이것 때문에 온 거였구나 싶어서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만약 뱃속에 태아가 딸이라기라도 하면 또 셋째를 원하고 또 이 모든 짓을 반복하겠구나 싶었어요. 이 결혼 생활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쯤 끝날까? 여보, 진짜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아무래도 집이랑 인연을 끊고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됐어.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불편해. 혈연 관계를 어떻게 끊으라고 해. 지금 내 자식도 이렇게 애달픈데 내 자식이랑 인연 끊으라고 하는 거랑 같지. 암튼 나 우리 둘째 낳기 전까지 당신이 좀 시댁 어른들 단돌이 좀 해줘라. 나 정말 이제 힘들다. 그래. 늘 내 편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남편과도 점점 더 사이가 멀어졌어요. 어찌됐든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그 할머니의 손자였으니 완전히 내칠 수도 없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성별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아니나 달라 시댁에서는 중대 발표라도 있는 듯 바리바리 전화가 와서 재촉했습니다. 딸이군요. 축하합니다. 네?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전혀 상관없다고 여겼는데 저도 변했는지 너무 좌절했습니다. 속으론 제발 이번엔 아들이어서 시댁의 갈굼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왜 그러시죠? 아이는 아주 건강합니다. 혹시 성별이 잘못 확인되거나 나중에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바뀔 가능성은 더더욱 없고요. 하지만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진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오진이라기보다 성별 반전이라고 해서 간혹 아들 생식기처럼 보이던 게 양순의 부유물인 경우라거나 두 다리 사이에 감춰져서 생식기가 안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사례가 심심찮게 있긴 합니다. 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군요. 시댁 식구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당분간 숨겨야 할지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는데 시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문을 팍 차고 들어왔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딸이란 말이지. 여자가 난대로 바뀔 가능성이라는 게 말이가 되냐? 넌 지문 같은 거 내라. 없던 고추가 어떻게 생겨? 아이가 아직 아들 하나도 제대로 못 낳냐고. 네 참나 지금까지 해다 먹인 게 얼만데. 예, 나 이혼해라. 이혼하고 다른 여자 내가 데리고 올게. 여길 어떻게 알고 쫓아오신 거요? 나가요 얼른. 그날 떠들썩하게 행패를 부린 시모와 시할머니 덕에 한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희 가족 사연이 익명으로 떠들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살 지경이었고 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대놓고 새 여자 구해올 테니 이혼하라는 소리까지 했으니 볼장 다 봤죠. 저는 이러다 2살 된 딸아이와 뱃속의 아이까지 다 잃을 것만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못 참아. 이제 당신을 만난 것도 후회스러워. 나는 헤어지자. 인주아, 내가 가족이랑 인연 끊을게. 제발 나를 두고 떠나지 마. 너희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지금까지 성인으로 잘 자랐잖아. 어머니가 아들 낳는 새 여자 구해 온대잖아. 나 좀 놓아줘. 나 뱃속에 아이 잊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오늘 내 모습 봐.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대 놓고 나도 모르게 아들로 바뀔 확률은 없냐는 둥 이상한 소리 늘어놓는 거 당신도 봤잖아. 뱃속에 아이한테 너무 죄스럽고 아직 20대인데 인생도 너무 불쌍해. 더 이상 안 되겠어. 지긋지긋해. 윤주아, 제발. 나는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친정의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들어갔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남편은 답도 없고 매일 친정으로 찾아와 매달렸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고 제가 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냥 남편이고 뭐고 신경 쓰기 싫었어요.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뱃속의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아예 당분간은 모든 걸 차단하고 미뤄주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몇 달이 더 지난 후 막달 마지막 검사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글쎄 뱃속의 딸이 글쎄 아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전 병원에서도 말씀해 주셨을 때는 주수가 얼마 안 돼서 다른 아이보다 생식기 성장이 느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리를 고고 오셔서 그 사이에 감춰져서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딸이 아니라 아들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세요? 네, 보세요. 여기. 확실해요. 혹시 부유물이 가능성은 없나요? 전혀요. 처음 저희 병원 오셨을 때도 아들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막달인데도 산부가 모르고 계셨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는걸요. 그래서 말씀도 안 드렸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가슴에 쌓인 돌멩이 같은 것들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가졌구나. 인정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김서방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엄마, 내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시간을 좀 줘. 여기까지가 반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죠. 여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는 당신이 믿진 않아. 당신은 나한테 여전히 좋은 사람이고 내 아이들의 아빠야.
그 사실은 바뀔 수 없어. 나는 이제부터 당신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거야. 나는 너와 아이들과 헤어지지만 않는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고마워 윤종아. 더 강하고 멋진 남편이 아빠가 될게. 너희를 지킬 거야 나도. 당장 인연 끊고 살자. 아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냥 봐줘. 뭐라고도 하지 말고. 저는 남편과 재회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 가장 먼저 시댁을 찾았어요. 네 따위가 왜 우리 집에 왔어? 뭐니? 그러게 우리 손주를 버리더니 왜 왔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 딸내미는 더 볼 생각도 없으니까 얼른 네 핏줄 들이고 꺼져. 저는 제품에 안겨있던 아이의 아랫도리를 펼쳐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건강한 아들의 고추를 보여줬죠. 어머나, 이게 웬 꽃이야? 아, 이거 아들이네. 할머니, 어머니, 제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 사람 아들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과 이대로 이혼해도 되나요? 지금까지 제게 막말하고 괴롭힌 거, 이상한 술수 부린 것들 다 증거 있어요. 이혼해도 저는 남는 장사고요. 제 아들도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울 건데 괜찮으세요? 저는 이 사람 택했습니다. 이 사람과 내 자식들이 두 분 안 본다고 하면 저도 두 분과 인연 끊을 겁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하지만 충분히 고통 겪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우리 사내 독자 맞아? 저는 제 남편과 제 아들의 혈연 관계를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 서류를 던졌습니다. 유전자 99.9999999% 있지. 어머나 세상에 내 기도가 이제야 통했구나. 우리 아기 한 번만 보자꾸나. 나도. 어머 그 손 떼세요. 아이고 얘야 우리가 할머니인데 왜 이러니? 웃기고 있네요. 앞으로 아기 얼굴 구경이라도 하고 싶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실 거예요? 뭔데? 나는 시키는 거 다 하련다. 네 시애미는 안 할걸. 나는 다 할 거야. 말만 하려무나. 어머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제가 친할머니라고요. 나는 친할머니야. 미쳤나봐 정말. 90 먹으니까 노망 나셨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가 귀하게 얻은 손주라고요? 인연이 완성이 나왔다고 30년 동안 나를 괄시한 걸 생각하면 못 참아. 내 손주야. 코미디가 따라 먹죠. 저는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탈탈 털어 저희가 미리 상속받기로 했고 저희 첫째 딸에게도 차별 없이 대할 것과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저희 부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오는 것 또 요구하는 것도 절대 안 되며 남편의 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 등 요구사항을 10개도 넘게 작성해서 공증받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는데요. 요즘은 정말 개과천선해서 저희 딸에게도 엄청 잘하고 제게도 극진하세요. 저희 가족이 진심으로 서로 위하고 진심으로 화목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평화 할만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식들을 위해서 살 거예요. 제 인생을 굴곡지게 만든 할머니들은 이제 안녕. 지금까지 제 이상한 시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